한살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정효자한의원 원장 이재열입니다. 복지관도 어르신들의 발걸음으로 활기가 더해지고 어르신들 역시 생기와 활력을 되찾아가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도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특히 더운 환경과 오래 노출되어서 발생하는 온열 질환인 일사병과 더위를 피해 시원함을 넘어 이렇게 필요 이상의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인 냉방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더위 먹었다라고 표현을 자주 하는데 이것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서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사병이 이런 서병에 해당하죠. 서사, 즉 더위, 우리 몸이 더운 기운을 받자마자 발생하는 열성병증입니다. 이 서병 중에서 냉방병은 음서에 해당하는데 여름철에 찬 기온에 몸을 상한 병입니다.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었으니까 더위를 피해 시원한 것을 찾아 대청마루, 커다란 집안, 바람 부는 나무 그늘 아래 있거나 갑자기 덥다가 갑자기 추울 때 조심하여 옷을 입거나 이불을 안 덮음으로써 한사, 즉 찬 기운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증상이 생깁니다. 이 한의학 고전인 황제내경 영추에서는 무더워서 피부가 느슨해지면 땅구멍이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땅구멍이 열리면서 땀이 줄줄줄 새다 보면 기가 같이 소모가 됩니다. 우리가 진 빠진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 몸의 액기스인 진액도 기와 땀과 같이 줄줄 새게 됩니다. 한여름 자결하는 태양이 바짝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진 논밭의 모습, 우리 몸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가 소모되었으니까 몸은 계속 피곤하고 땀 줄줄 새고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열이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이 체액이 소모됐으니까 혈액순환을 위해서 심장이 이제 무리하다 보니까 가슴이 계속 두근두근거립니다. 이때 한의학에서는 기를 보강해주는 인삼, 황기 등의 약재와 더위를 식혀주고 진액을 보태주는 황백, 오미자, 맹문동, 갈근 등의 약재, 그리고 소화기를 돌봐주는 백출, 신곡, 진피 등의 약재도 같이 쓰게 됩니다. 이 냉방병의 증상은 이제 일전에 설명드렸던 감기와 비슷한 증세가 많습니다. 열이 나면서 머리가 아프고 땀이 나지 않고 오한이 나고 몸이 뒤틀리면서 당기고 시큰거리면서 아픈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겉에 찬 기운을 이제 발산시켜가지고 흩어지게 해주는 약재, 계지, 마황, 현계, 방풍 등의 약재를 씁니다. 한편 날씨가 덥다 보니까 날것, 찬것 이런 걸 과식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찬 기운이 이 오장을 상하게 해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에 있는 이 찬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는 인삼, 백출과 같은 약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증상이 같더라도 체질하고 원인에 따라서 각기 다른 약재로 치료할 수가 있으니까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진단하고 내 몸에 딱 맞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은 엄연히 다른 질환입니다. 일사병은 우리가 흔히 더위 먹었다고 말하는 경우와 가깝고 우리 몸에 기와 진액이 빠져나갔을 때와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일사병은 피부가 차고 식은땀이 나고 습해지며 체온을 크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반면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기능을 잃으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땀이 나지 않고 체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햇빛이 있지 않더라도 여름에는 밀폐된 공간, 창고,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 등의 기온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가 직접적으로 쬐어지지 않지만 기온이 높아져 있는 이런 공간에 오래 있는 경우 일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몸살 유사 증상, 감기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냉방병의 경우 찬 기운을 흩어주게 해주는 음식하고 약재를 통해서 몸에 쌓인 냉기를 해소하며 체온을 올리고 과로하지 않으면 호전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냉방기에 세균으로 인해 감염되었을 경우 폐렴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소되지 않는 피로감, 두통, 소화불량, 설사, 근육통 등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는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더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거나 운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자주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주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어야 됩니다. 관련 기관으로부터 혹서 경보 등이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시원한 곳을 찾아 이동하고 혼자 있을 때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특히 노약자의 경우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에서 혼자 잠이 들거나 남겨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며 특히 음주 후에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냉방기 가동 시 환기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적어도 2시간에서 4시간마다 5분 이상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에어컨과 필터를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찬물이나 찬 음식을 너무 많이 자주 마시지 않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찬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으시니까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음하지 않습니다. 음주 시 우리의 몸에는 열이 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혈관이 확장되어서 혈류가 증가됨에 따라 체온이 낮아짐에 따라 냉방병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OX 퀴즈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사병은 해가 많이 드는 곳에서만 발생한다? X입니다. 해가 없는 실내일지라도 고온의 환경에서 오래 노출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은 같은 질환이다? X입니다. 쉽게 말해 일사병은 더위에 지쳐 기운을 잃는 질환이며 열사병은 고온의 열에 노출되어 신체 내부의 온도 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체온이 상승하는 질환입니다. 냉방병이 폐렴까지 발전할 수 있다? O입니다. 오염된 냉방기의 공기로 인해 레지오넬라증에 감염된 경우 폐렴까지 올 수 있으므로 호전되지 않을 시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틀리신 분들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 번 더 꼼꼼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사병과 냉방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덥지도 않게 혹은 너무 춥지도 않게 체온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몸의 면역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꼼꼼히 알아두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꿀같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건강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화정효제한의원 원장 이재열이었습니다.